機械マイクで、ガテンさんが使ってる。皆さん、こんばんは。本日は特別集会ということで、元北朝鮮の、エリート外交官、イルギュ先生に来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どうぞ拍手をお願いします。今日は先生に金正恩の外交戦略について話していただきます。最後に日本が拉致問題解決をどうやって図るかということの話をしています。通訳の西島さ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皆さんこんばんは。皆さんのお手元に資料があると思います。イルギュ先生は元在キューバ北朝鮮大使館の参事官です。1972年にピョンヤンで生まれて、ピョンヤン外国語大学を卒業されて、外務省に入って、そして、キューバで2回勤務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で、パナマでのチョンチョンゴ事件の対応をよくやったときに、金正恩の表彰を受けて、金正恩に会ってらっしゃる。2023年に、家族と共に韓国に亡命しまして、2024年から顔と名前を出して活動を始められました。まさに3年前まで金正恩政権の中にいた外交エリートですから、今までの脱北者の人はどちらかというと金正日時代とか金正恩の初期とかっていう人ですけども、生々しい今の体制、特に外交分野での金正恩政権の戦略などについてよく分かる人であります。この本、私が見た金正恩、北朝鮮防衛外交官の手記というのを去年出しまして、私も赤線ばっかり引いてたくさん読んだんですけれども、後で聞きますが、ピョンヤンにある複製三ジョンという日本製品が置いてある外貨ショップで日本人女性を3人見たという話、それをこの間、産経新聞がそのうち1人は特定失踪者の1人と似ていたという記事を書きましたが、その話についても詳しく後でお聞き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それでは資料がありますので、資料に沿ってお話をしていただいて、通常は家族会の人に近況報告をしていただくんですが、せっかく来ていただいたし、ちょっと拓也代表も遅れていることがあるので、最初に質問を家族の人にしていただくようにしますので、聞きたいこともいっぱいあるでしょうから、まず1時間ぐらい話をしていただいて、その後質問になって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8時間ちょっとやりきれて、ちょっと自分の書きを普段。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2023년 50년 이상을 북한에서 살면서 외양청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대한민국에 온 이일규입니다. 私は北朝鮮で生まれて2023年まで50年以上北朝鮮で暮らしてきた、そして今韓国に来たイルギュです。 먼저 저는 30년 가까이 북한 정권에 복무하면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에 의해서 여기에 와 계시는 요거다 메구미 그분이 어머니가 아직도 자식을 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깊은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북한 정권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던 자로서 홀급해서 자세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まず、私は30年間北の政権で務めてきた人間ですけれども、北の政権が行ったひどい蛮行によって今も娘さんとお会いなれず、娘さんを探し続けている横田めぐみさんのお母さんに30年間北の政府にいた者として謝罪をしたいと思います。 제가 오늘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대한 강연을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時間の限りがありますので、今日私に与えられた内容についての講演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 제가 오늘 할 강연 주제는 이제 북한 최근 정세 그리고 일북 관계와 이제 피랍자 문제 해결 전망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私が今日ご準備してきた内容は北朝鮮の最新情勢と日朝関係、そして日本人拉致問題の展望ということです。 김정은 정권이 2012년에 이제 김정은이 집권을 했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참으로 이제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金正恩政権は2012年に成立しまして、その後北の体制は困難をたくさん迎えました。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2019년 말,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로 이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외부와의 연계가 끊어져서 이제 내부 주민들의 삶이 굉장히 몰락을 했습니다. 一番困難だったのは2019年の末から2020年の初め、コロナパンデミックによって外部との接触を完全に遮断した結果、住民の生活は大変困難になりました。 1990년대 중반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 북한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명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90年代の後半、金日成が死んだ後、北では大変困難な時期がありました。それを一名、苦難の行軍時代と呼びます。 그때 100만 이상의 주민이 굶어 죽었거든요. その時100万人以上の住民が餓死しました。 태어나서 제가 사람 시체를 봤던 처음 그때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私は生まれてから初めて人間の遺体を目撃しました。その時。 북한이 오목한 시기를 연출한 영화도 많이 있는데 그게 과장된 것보다는 현실은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北朝鮮の困難な時期を描いた映画はたくさんありますが、それは誇張されたものではなくて実際の方がもっとひどかったです。 최근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대응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その時の90年代後半の困難な時期よりも2019年末からコロナで国を閉じてしまった後の方がもっと住民の生活は困難だ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통로는 중국과의 변감 무역, 밀무역밖에 없습니다.
北朝鮮は国際制裁を受けているので、唯一、住民が食べていく手段は中国との間の密貿易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 이것만 차단해 놓으면 또 아사자들이 발생하는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それだけを遮断してしまえば、また餓死者が出てしまうというのが北の実情です。 민심이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民心が乱れてきました。 김정은은 이걸 막으려고 이제 당을 통한 그리고 법을 통한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金正恩はそれを防ごうと労働党を通じたまた法律を通じた住民統制を強めました。 세계 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자민, 공명, 민주 등 기타 많은 당들이 있지만은 북한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거나 어떤 정책을 만드는 당이 아니라 기본 당의 사명은 주민에 대한 감시, 통제, 초용입니다. 世界には政党は多いです。日本の場合は自民党とか民主党とか公明党とかあると聞いていますけれども、それらの政党は選挙のためにまた政策を作るためにあるのですが、北朝鮮の労働党は基本的な任務は住民の監視です。 노동당은 고미줄과 같이 또는 사람이 몸에 신경손과 같이 북한이 모든 전역에 자기 그 망들, 그러니까 그 자기 그 세포라고 하는 그런 조직망을 촘촘히 꾸며놓고 이 조직망을 통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일거일동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동향을 이제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北朝鮮の労働党は雲の糸のようにあるいは細胞のように全国に網を張って住民の動向を監視しています。 김정일 시대 때 이제 선군 정치,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를 하면서 당에 대한 당의 기능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헐시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金正日時代は先軍政治といって軍隊を先にするということで党の機能を若干弱めた時期がありました。 김정일은 군대를 강화해서 외부, 쉽게 말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군사적 침공을 막아내고 또한 군대를 동원해서 내부 반란 세력을 진압하겠다는 정치를 했거든요. 金正日は軍を先に立てて韓国やアメリカや日本の侵攻を防ぎ、また国内の反対勢力の動きを軍によって鎮圧するということをしました。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제 그 군대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로부터 당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로 이제 전환했습니다. 金正恩時代になって軍に力を与える政治から党に力を与える政治に転換しました。 당에 힘을 실어주는 유일한 이유는 사회에 대한 감시 통제, 초용입니다. 党に力を与える唯一の理由は社会に対する監視、統制と処刑です。 결국 사회에서 이제 그 공포 정치를 극대화한 거죠. 結局、恐怖政治を極大化したのです。 주민들이 이제 당의 통제를 위해서 이제 주민들이 일거일동이 빠짐없이 장악되고 사회가 하나의 군대처럼 이제 점점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党を通じて住民たちの一挙手一投足を監視して社会に対する党の統制が強まっていったのです。 당시 제가 북한 외무성 부국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믿기 어렵겠지만은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8시간 동안 매 시간별로 내가 무슨 일정을 하는지를 다 적어서 그 당 조직에 보고를 하고 저녁에는 그 일정 집행 종용 정말 내가 적어낸 일정대로 일정을 했냐 안 했냐를 당 조직에서 총합하는 시스템이 그때 생겨났습니다. 매일. その時期私は外務省の副局長として勤務していたのですが、1日8時間働くとすると実は毎時間ごとに自分は何をするのかということを党に報告し、そして毎日夕方にその通りやったかどうか点検を受けるという生活をずっとさせられました。
일부 사람들은 엘리트는 북한 사회에서 그래도 이제 혜택을 받는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불쌍한 건 일반 주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一部の人たちは北でもエリートはそれなりの生活をしているとかわいそうなのは住民だというふうな見方があります。 그러나 실제 일반 주민에 대한 당위 감시 통제보다 엘리트에 대한 감시 통제 그리고 엘리트가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 받는 처벌은 엄청 더 심합니다. しかし実際一般住民に対する党の監視統制はエリートに対する、住民に対するものよりもエリートに対する、監視統制がとても大きくて、そしてまた何かの失敗をした時の処罰の度合いもエリートの方がもっとひどいです。 일반 주민도 너무 살기 힘들어서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주민 못지않게 엘리트가 정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이 엄청 크다는 얘기입니다. 一般住民たちも政権に対する不満を持っていますが、エリートたちもそれと負けないぐらい政権に対する不満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이제 또 다른 동향은 당을 통한 통제뿐 아니라 법 제도를 개선해서 법을 통한 주민에 대한 이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金正恩時代になってもう一つの特徴は党に対する統制だけではなくて法律、新しい法律を作って住民に対する統制を強めたということです。 이미 세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2020년부터 3년 연속 3대 악법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반동사상문화, 이게 번역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평양문화보호법. 2020年から21年、22年と3年連続で新しい悪法ができました。これを三大悪法と呼んでいるんですが、反動思想排撃法、青年思想擁護法だったか正確じゃ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そして平壌文化語保護法。 당시 제가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무 참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当時私はキューバ大使館の参事官として勤務していた時です。 통상 북한은 이제 새로운 어떤 정책이 나오면 외교관들이 나가서 그 정책이 정당성에 대해서 선전을 해야 됩니다. 新しい政策が北朝鮮で出ると外交官たちはそれを当該国に宣伝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러나 이 3대 법에 대해서만큼은 선전하는 데 대한 지시가 안 나왔습니다. しかしこの三大新法について宣伝しろという指示が降りてきませんでした。 내용이들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外国人たちが疑問を持ち始めました。 쿠바는 미국과 관계가 굉장히 족대 관계거든요. キューバはアメリカとの関係が大変敵対的です。 쿠바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정말 숙적이다. 100년 숙적이고 족대국 관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TV만 틀면 미국 영화가 자유롭게 나온다. キューバの人たちが私たちに質問しました。私たちキューバはアメリカの宿敵だと。100年の敵がアメリカだと。しかしうちでテレビ見ればアメリカの映画を見れると。 근데 당신들은 한국은 결국은 같은 동족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동족이 영화를 봤다고 해서 잡아서 감옥소에 갖다 유치하면 총살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しかしあなたたちは韓国は同族じゃないかと。同族の映画を見たと言って、刑務所に入れたり処刑したりすると理解できない。 이렇게 국제사회의 그 안 좋은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김정은 정권은 체제 수호를 위해서 이런 그 법제도 강화에 이제 힘을 놓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사법제도 갱신에 굉장히 많은 힘을 놓고 있습니다. そのような国際社会の疑いの目を向けられながらも、金正恩政権は住民統制を強めていった。最近も司法制度を通じた統制を強化しています。 이제 다음 이제 지금까지 정치 사회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고 다음에 이제 경제 국방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以上政治社会分野について申し上げたのですが、次に経済防衛分野について申し上げます。 2024년 1월에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좁혀서 부국과 관계를 선포한 이후에 지방 발전 정책을 내놨습니다.
2023년 3월 2024년 1월, 2023년 12월에 12월에 적대적 두부관계 내놓고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신경제 지방발전 정책을 내놨습니다. 김정은は2023年12月に、韓国は同族ではなくて敵対する二国関係だ、敵対国関係だというふうに発表し、そして24年の1月に地方経済発展計画を発表しました。 북한 사람들이 사실 한국에 대한 그 환상이 많거든요. 北朝鮮の人たちは実は韓国に対する幻想が多いのです。 옛날 조이 시대,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昔70年代、80年代は北朝鮮が韓国よりも生活が豊かでした。 그런데 이제 1990년대 북한이 위기를 겪으면서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완패하게 됩니다. しかし90年代に北朝鮮は危機を迎え、南北の体制競争で北朝鮮は敗北します。 그때 이제 한국으로부터 경제 지원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장마당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한국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한국 매체들을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 정말 한국이 잘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その時韓国からの経済支援を受けた。またチャンマナンという市場を通じて韓国のドラマが広がって韓国の実態を住民たちが知るようになった。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환상이 높을수록 통일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높습니다. 韓国に対する幻想が強ければ強いほど統一に対する熱望も強くなります。 주민이 한국에 대한 환상이 높고 통일에 대한 환상이 높을수록 김정은은 독재 체제 유지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住民が韓国に対する幻想が強く、統一に対する幻想が強ければ強いほど金正恩は体制に対する危機を感じます。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 두국가 관계를 이제 그 남북 관계를 두국가 관계를 규정하게 된 중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これがまさに金正恩が南北の関係を2つの国だというふうに位置づけた要因の中の一つです。 두국가 관계를 규정한 후에 이제 북한 내부의 정말 끔찍한 원시적인 그 경제 상태를 회복시킴으로써 주민이 한국이 아니라 자기를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타산하에 나온 것이 바로 신지방경제 발전 정책입니다. 韓国を外国と位置づけて統一に対する幻想を捨て出せ、原始時代のような北朝鮮の住民の生活を改善させて自分に対する忠誠心をもう一度回復しようとして出してきたのが新地方発展政策です。 여러분들 중에 북한에 가본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북한에 가본 분이 있다 해도 그거는 당국이 이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지정된 장소만 봤을 뿐 정말 북한 사람, 지방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皆さんの中で北朝鮮に行ったことがある人ももしかしたら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が、北朝鮮に行かれたとしてもそれは当局が指定した場所を監視のもとに見るだけであって、実際に北朝鮮の地方でどのような生活をしているのかというのを見たらば本当に驚かれると思います。 제 자식이 12살 때 해외에 나왔다 이제 열차를 타고 북한에 들어오면서 열차 주변에 이제 지방 농촌 집들 이제 지어놓은 걸 봤습니다. 私の息子が海外にいて列車で北朝鮮に帰国した、その列車の中から北朝鮮の農村のうちの様子を見た。 그때 저희 자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저 집에서 사람이 사나? 이렇게. 私の息子がその時私に質問をしました。お父さん、あのうちで人が住んでるの？ 그 정도로 북한의 지방 상태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その程度北朝鮮の地方の状態は劣悪です。 변변한 공장도 없고 그 인프라도 안 돼 있고 주민 복지 시설이 거의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まともな工場もないし、生活のインフラもないし、住民の生活は大変悪劣です。 2022년 2월에 러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022年の2月に、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が起きました。 러우 밀착이 시작이 됐고
이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많은 지원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식량이나 에너지 지원은 이제 좁지 않게 좀 작게라도 이제 받았습니다. ロシアと北朝鮮の密着が始まり、ロシアからそれほど多くはありませんが、それなりに食料とエネルギーの支援をもらいました。 이를 배경으로 김정은은 자신감을 가지고 지방 인프라를 결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말 열악한 삶으로부터 주민들을 이제 그래도 조금 복지를 개선해서 자기에 대한 이제 그 환상을 조성시키려고 이제 그 획책한 것이 바로 지방 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それによって金正恩が少し自信を持って、地方の経済を発展させてもう一度自分に対する幻想を持たせようとして出してきたのが地方発展政策です。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김정은이 지방 발전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遺憾なことに金正恩の地方発展政策が成功する可能性はほとんどないと私は思います。 김정은이 지방 발전 정책이 성공하면 저는 뭐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통일이니 이념이니 이걸 다 떠나서 그래도 지금 원시적인 삶을 사는 북한 2,500만 우리 동포가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 지방 발전 정책이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北朝鮮のその地方発展政策が成功すれば、これは人権とか民主主義とか統一とかイデオロギーとかに関係なく、北の住民の生活が良くなるんですから、私はそれを望みます。 지방 발전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제가 보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地方発展政策が成功しないと私が思う理由は、のうち主要な2つを説明します。 첫 번째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입니다. 第1は社会主義計画経済システムです。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1990년대 동북권이 붕괴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경제 시스템입니다. 社会主義計画経済システムは90年代東ヨーロッパが崩壊して歴史の中で葬られたシステムです。 지금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하지 않습니다. 今社会主義をやっている中国やベトナムも社会主義計画経済を実施してはいません。 유일하게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두 개밖에 없습니다. 唯一に社会主義計画経済をやっている国は全世界で2つしかありません。 쿠바, 북한. キューバと北朝鮮です。 이 두 나라의 경제 실태를 보시면 쿠바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더 이상 그 살아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キューバはもうほとんど復活することができない程度までなっています。 북한 역시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계획 경제, 사회주의 경제를 가지고는 절대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北朝鮮も改革開放をしない限り、社会主義計画経済をしている限り経済が立ち直る可能性はゼロです。 두 번째 이유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입니다. 2番目の理由は国際社会の制裁です。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이상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国際社会の短期的制裁が解除されない限り北朝鮮の経済が回復する保証はありません。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체제 안전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この2つは両方とも体制の安定と連結しています。 개혁 개방을 하면 김씨 일가의 이제 그 독재가 중통성을 잃게 됩니다. 改革開放をすれば、金ファミリーの独裁が正当性を失います。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풀려면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비핵화를 하면 체제 안전에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간주합니다. 国際制裁を解除してもらうためには非核化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が、非核化をすることは体制の安定に大きな動揺を与えます。 결국은 김씨 독재 일가 하나를 위해서 개혁 개방도 비핵화도 안 하는 이상 북한 경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結果的に金ファミリーだけのために改革開放もできず核放棄もできないので北朝鮮の経済回復の見通しはないと申し上げます。 이제 국방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次に国防分野について簡単に申し上げます。 김정은은 노후 전쟁을 보면서 이제 그
큰 심각한 교훈을 얻은 게 있습니다. 김정은과 러시아 우크라이나戦争を見て大きな深刻な教訓を得ました。 핵무기 하나 가지고는 체제를 지킬 수 없다. 核兵器一つでは体制を守ることができない。 세계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단 한 개의 전술 핵무기도 쏘지 못한 걸 보면서 김정은은 결코 핵무기만을 보유했다고 해서 체제를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통찰을 했습니다. 世界で一番多くの核弾頭を持っているロシアが戦争で戦術核兵器一つも使うことができないのを見て核兵器だけを持って自分を守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金正恩は教訓にしたのです。 결국 실제 전쟁에서 가용한 무기는 재래식 전력이라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実際の戦争で使う武器は在来式の兵器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のです。 지난해 김정은이 이제 군 시설을 현지 시찰하면서 당 대회 올해 이제 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및 재래식 전력이 병진 노선을 제시하겠다고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昨年金正恩は軍事工場を視察し、そして今年の第9回党大会で核武力と在来式武力の並進路線、並行して進める路線を宣言しました。 그 일환으로 지금 이제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핵무기 다종화, 이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비롯해서 이제 핵무력을 계속 건설하면서도 동시에 구축함 그런 특수전 무력을 비롯한 이제 재래식 전력에 굉장히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核弾頭の多種化、軽量化、標準化などを進める一方、駆逐艦、ドローン、特殊戦力など実用可能な戦力の確保にも努力しています。 대전략에 대해서 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対外戦略について申し上げます。 옛날 김일성 시대 때는 북한이 외교가 이제 영역이 넓었습니다. 昔金日成時代は外交の領域が広かったです。 심지어 한국보다 북한이 수교를 한 나라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当時は韓国よりも北朝鮮と国交を結んでいる国が多かった。 김일성은 이제 당시 15개 사회주의권 국가 외에도 전 세계 비동맹 국가, 북한 측을 표현하면 불가당 운동이라고 해서 비동맹 국가 외교를 이제 힘을 넣었습니다. 金日成は当時の15の社会主義国家だけではなくて非同盟国家まで外交の領域を広げました。 자연히 이제 북한이 외교 영역은 넓어졌고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지지연대 기반이 그때는 강했습니다. 自然と北朝鮮の外交部隊は広がり国際社会からの支持も強まりました。 1990년대 북한 핵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1990年代北朝鮮の核問題が浮上しました。 1995년부터 북한이 원안에 행군을 하면서 다량의 탈북자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95年から北朝鮮では苦難の皇軍時代を迎え大量の脱北者が発生しました。 탈북자들 주머니에서 북한이 열악한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 노출됐고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脱北者の証言によって北朝鮮の劣悪な人権状況が明らかになり国際社会は北朝鮮の人権問題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りました。 그때부터 이제 북한 외교는 이런 다자 외교 그리고 이제 비동맹 외교로부터 대국 외교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その時から北朝鮮の外交は他者外交、非同盟外交から兄弟国に対する外交に転換しました。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대국 외교는 뭐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네 개 나라가 북한에서 가장 이제 중시되는 대국 외교 대상입니다. 大国外交、北朝鮮が重視する大国はアメリカ、中国、ロシア、中国、アメリカ、日本です。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ロシアとの関係をまず申し上げます。 사실 러시아는 북한에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実際、北朝鮮ではロシアに対する関心はそれほど大きくありません。 다만 이제 로우 전쟁을 더불어서 로우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북한으로부터 이제 군수 물자 그리고 파병을 비롯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북한을 전략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しかし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の後、多くの支援を受けることになって、ロシアは北朝鮮を戦略的な同盟関係と見ていました。 북러 밀착을 통해서 북한이 얻는 최대 이익이 뭔가 정치적 이득입니다. 朝ロ密着によって北朝鮮が得る最大の利益は何か、政治的な利益のことです。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지위를 활용해서 북한이 하는 모든 불법 군사 활동에 대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징벌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国連安保理常任理事国であるロシアの地位を利用して北朝鮮の不法行為に対して国際社会がこれ以上制裁を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した。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고권 행사로 해서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安保理事会の対北制裁パネルがロシアの拒否権によって解体されました。 그 후에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김정은이 방문했지만 국제사회, 유엔은 단 한 번이 제재도 내지 못했습니다. その後、北朝鮮は何回もミサイル発射をし、金正恩がウラニウム濃縮施設を訪問しましたが、国際社会は一回も制裁をすることができていません。 러시아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ロシアを通じて国際社会の対北制裁の無力化が始まりました。 대북 제재가 이제 그 금지한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이 활성화됐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러시아 국경을 통해서 북한의 금지된 물건들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物価のことロシア수출을 허용됐던 대북 제재가 무력화돼서 군사 制裁が無力化したことによって、制裁で禁止されていた軍事協力が実現し、また北朝鮮から買ってはいけないものとされているものが大規模にロシアに流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제한된 범위에서 식량 및 에너지 공급망도 북한은 확보했습니다. 制限された量ではありますが、食料とエネルギーを確保しました。 그러나 경제 분야 못지않게 가장 큰 이득은 역시 군사 분야에서의 이제 이득이었습니다. 経済分野だけではなくて、それよりももっと北が利益を得たのはやはり軍事分野です。 이에 대해서는 다 이제 언론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화하지는 않겠습니다. これについてはもうマスコミで大きく報道されたので、これ以上は付け加えません。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인데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 관계를 유지되면서 중국이 굉장히 이를 싫어했습니다. 私が北朝鮮にいた時ですが、ロシアと北がくっついたのを中国は大変嫌がっていました。 이제 중국이 북한에 대한 불편한 심기, 이게 언론에 공개된 거 외에 제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한 가지 실례만 들겠습니다. 中国の北朝鮮に対する不快感、言論、マスコミに公開されてない一つの例だけは挙げます。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외교 요건, 공무 요건, 논비자, 무사증 제도가 있습니다. 외교 요건, 일반 요건. 공무 일반 요건 말고 외교 공무. 오피시얼. 中国と北朝鮮の間では外交旅券やそれから公務旅券、オフィシャルパスポートはノービザという協定がありました。 근데 이제 중국이 로북 밀착이 시작된다부터 공무 요건을 비자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ところが北がロシアとくっついた頃から中国は公務旅券に対してビザを取れというようになりました。 공무 요건은 어떤 요건인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公務旅券がどういうものか。 외교 요건은 외교관들이 소지하고 있는 요건입니다. 外交旅券は外交官が持っている旅券です。 공무 요건은 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이 소지하는 요건입니다. 公務旅券は外交官以外のすべての公務員が持っている旅券です。 중국에 나가 있는 이제 많은 북한 회사 사장들, 그리고 이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배인들, 그리고
그리고 해커들 심지어 이 사람들이 다 보유하게 공유권을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中国で活動していた会社の社長たち、あるいは食堂などの支配人たち、あるいはハッカーたちもみんな公務旅券を持っていました。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북한 이제 중국에 체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その人たちがこれ以上中国に在留することが難しくなりました。 이 사람들을 중국에 체류하지 못하면 북한이 그로부터 받는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彼らが北に、ごめんなさい、中国に、滞在できなくなれば、北朝鮮が失う経済的な損失は大きいです。 근데 이거는 공무요건 무비자는 두 나라 용사 협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지돼 온 거거든요. 公務旅券のノービザは両国の間の、ビザ協定によって維持されてきたものです。 중국은 협정도 무시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명분 삼아 공무요건에 대한 무비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현재까지 폐지되어 있습니다. その協定さえも中国が無視して国際制裁を口実にしていまだに公務旅券のノービザをやめてしまっています。 이렇게 이제 악화됐던 북중 관계가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방중 그리고 올해 이제 6월 시진핑이 방북으로 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このように悪化した中朝関係が去年の9月の金正恩の訪中、今年の6月の習近平の訪朝で緩和の兆しを見せてきました。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그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자신이 내세운 지방 발전 정책을 이제 성공할 수 있거든요. 金正恩としては自分が掲げた地方発展政策を中国との関係を改善させて初めて成功させることができる。 한편 중국은 또 이제 북한을 미중 경쟁의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また中国は北朝鮮を米中対立の中の一つの駒として考え始めたと私は見ています。 과거 이제 중국은 북한을 이제 자국의 안보를 위한 전략적 완충지대로 관리 통제 대상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미중 경쟁 속에서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동향이 여러 번 이제 감축이 됐습니다. 中国はこれまでは北朝鮮を緩衝地帯として管理をしてきましたが、最近になって米中対立の中での戦略的資産と見なすようになってきたという兆候をいくつか見ることができます。 이제 북중 관계 회복은 굉장히 큰 속도감을 가지고 이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현재 북중의 이제 그 밀무역, 병관무역이라고 하는 그런 밀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여러 이제 조짐들이 이제 입수됐습니다. 中朝関係が急速度で改善されていくのではないかという見通しがあり、特に、国境を通じた密貿易がまた活発になるような兆候がいくつか見えています。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북미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간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時間がだいぶかかったので、次に米朝関係、それから米朝関係について簡単に説明します。 북한은 미국에 대한 관심을 점점 잃는 것 같아요. 北朝鮮はアメリカに対する関心を少しずつ失っ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 러시아와 중국만 확실히 우분을 끼고 있으면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다고 지금 자신한 것 같습니다. ロシアと中国さえしっかり手を握っていればアメリカからの脅威をかわすこと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考え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베네수엘라 이러한 사태를 관망하면서 미국에 대한 이제 관리는 역시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それにもかかわらず最近のベネズエラ、イランの事態を見てアメリカを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心が生まれたと思います。 남북 관계는 역시 이제 한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북한에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제 남북 관계 이제 두국과 관계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南北関係は韓国という存在自体が北朝鮮にとって脅威になっているので、二国間は今後も続いていくと思います。
단 이제 2026년 김정은이 9차 당대회 이후 열병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ただし、2026年、今年の第9回党大会の後の一平式で金正恩は次のように言いました。 남북 관계에서 우리 국익에 준한 철저한 냉정한 계산과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 南北関係において国益に準じた冷静な計算と徹底した対応をする。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바라는 두 국가 관계가 확실하게 고착이 되면 그 두 국가 관계의 틀 속에서 본인들한테 필요한 거는 받겠다. 대화도 재개할 수 있고 협력도 재개할 수 있는데 철저히 두 국가 관계의 틀에서만 하겠다. 이걸 이제 이게 바로 김정은이 국익에 준한 계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分かりやすく言うと、二国家関係を定着させた上で、北朝鮮の国益に合致すると判断すれば、対話や韓国からの協力を受け取るということ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最後に日本との関係についてお話しいたします。 제가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일본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私が北朝鮮にいた時は日本専門家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일본과의 관계를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분입니다. しかし私の父は昔日本との関係を専門的に担当した人間でした。 그리고 제가 외국성에 들어와서 2003년부터 6년 동안 라디오과라는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일본 NHK 방송을 들었습니다. 2003년? 네, 2003년부터. 私は外務省に入って2003年から6年間ラジオ課というところで日本の NHK の国際放送を専門的に聞いていました。 북한에서 라디오를 듣는다는 것은 정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죄입니다. 北朝鮮でラジオを聞くということは政治犯として処罰される重罪です。 근데 이제 외무성에서 1990년대 핵 문제가 불거지고 일본과 피랍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김정일이 특수하게 외무성에 지시를 줘서 라디오과라는 걸 내와서 전국적으로 미국의 소리방송 VOA, 코리아 그리고 이제 NHK 월드 이 두 개 방송을 외무성에서 집중 총치해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동향 그리고拉致문제에 대한 일본의 동향을 빠짐없이 장악할 데 대한 지시를 줬습니다. 金正日が90年代になって外務省にラジオ課を作って VOA の韓国語放送と NHK の国際放送を聞いてアメリカの核問題に対する対応日本の拉致問題に対する対応について報告を上げろと命令しました。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의 이름, 요코타 메구미라는 이름을 매일과 같이 들었습니다. 私が生まれてから一度も聞いたことがなかった名前、横田めぐみという名前をそれからあと毎日のように聞くことになりました。 일본 NHK 월드에서는 거의 매일과 같이 이제 납치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요코타 메구미 씨에 대한 이제 그 언급을 매일 했습니다. 제가 매일 그 타이핑을 했거든요. 요코타 메구미.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제 머리에 아예 그냥 정말 그 확실하게 들어오게 박혔죠. NHK ワールドの放送では、これ2003年からですから、2002年の後ですから、毎日のように横田めぐみという名前が出てきた。それを私は全部タイピングして報告を上げた。その名前を何回も聞いたと。 북한 외무성은 사실 일본과의 관계를 이전에는 전문적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北朝鮮の外務省は日本との関係を以前は専門的に扱いませんでした。 김정일이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겠다. 일본과의 관계를 풀려면 이제 조면에 내셔야 될 실체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걸 외무성으로서 이제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일이가危機を迎えて日本との関係を改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の部署として外務省を選んだと思います。 제가 외무성에서 라디오과에 근무할 때 제 바로 옆에 방에 이제 일본과가 있었습니다. 私が外務省でラジオ課に勤めていた時、その横の部屋に日本課がありました。
그래서 이제 일본과 송원이랑 제가 자연스럽게 많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게 이제 그 바로 옆에 탁구를 같이 쳤거든요, 그분들이랑. それで日本家の人たちとは大変親しく付き合いました。ピンポンをよくやりました。 그리고 일본과 분들은 처음부터 일본과에서 공부한 분들이 아닙니다. 다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 제 기억에는 1997년 김정일이 외무성에서 이제 일본에 대한 연구를 하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지시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その日本家の会員たちは実は日本を専門にした外交官ではなくて別の部署にいた人たちが私の記憶では97年に金正日が外務省に日本語を作れと言って集められた人たち。 외무성에서는 납치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우지, 납치 문제를 풀려는 일본 정부의 우지, 그리고 납치 문제를 대가로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로 내놓을 수 있는가를 이제 집중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拉致問題について日本政府がどの程度解決の意思を持っているのか、また解決したときに日本政府は何をくれるのかということに対する研究が始まりました。 유감스러운 것은 북한 외무성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실권이 없었습니다. ただし遺憾なことに、北朝鮮の外務省は日本との関係について実権はありませんでした。 김정일은 일본과의 관계가 해결되려면 납치 문제가 무조건 해결돼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金正日は日本との関係が解決するためには拉致問題が必ず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しっかりと認識していました。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외무성은 실제 납치 문제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으며 납치 문제와 관련한 그런 데이터에 외무성 자체는 접근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それにもかかわらず北朝鮮の外務省は拉致問題に一切関わりを持っていなかったし、また拉致問題に関するデータに接触する権限を持っていませんでした。 그러다 보니까 외무성 사람들 대부분 일본이 납치 문제와 관련한 동향을 분석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는 데만 그쳤지 정책적인 고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과의 납치 문제를 확실하게 풀고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고리를 못했습니다. ですから外務省の人間たちは日本との関係で拉致問題について情報を収集し分析することはできましたが政策提言を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日本との関係を改善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ということを提言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그때 97년, 2000년 그 사이에 구성된 사람들이 그때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5명이 일본과에 있었거든요. 97年から2000年頃その大変若い人たちが日本側で勤務していました。 그분들이 지금 외무성에서 일본 중진이 됐습니다. その人たちが今外務省の中で日本担当の中堅勢力の世代になりました。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일본과 분들이랑 제가 이제 탁구 치고 이제 얘기할 때면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中堅じゃなくて重鎮になりました。で、私がその人たちの卓球をして彼らからこんな話を聞いたことが今でも思い出されます。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정말 필수다, 해야 된다. 日本との関係改善は必ずしなきゃならな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한국 이런 대국들이 있는데 중국은 진짜 북한을 도와줄 의지가 없다. 半島を中心に中国、アメリカ、ロシア、日本、韓国という国があると。中国は北朝鮮を助ける意思はない。 러시아는 도와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안 된다. ロシアは助けることができる経済能力がない。 미국은 실제 북한에 관심이 없다. アメリカは実際北朝鮮に関心がない。 한국은 발전했지만 아직 북한 경제를 완전히 호전시킬 만큼 그 정도 능력은 없다. 韓国は発展したが、しかしまだ北朝鮮の経済を回復させるだけの能力がない。 실제 북한이 정말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実際に北朝鮮経済が復興し豊かになるために助けられることができる国は日本しかない。
그 어떤 일이셔도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 이게 외무성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そのために日本との関係を改善しなきゃならないというのが外務省の人たちの認識でした。 실제 이제 북한 노동당의 통전부라든가 보위부라든가 이런 특수부서들이 이 납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부서고 외무성 납치 문제라는 것 자체를 몰랐거든요. 統一戦線部ですとか保衛部のような特殊部署が拉致問題に関係した部署であって外務省は全くそれらには関係していませんでした。 2002년도가 이제 고이즈미 총리께서 이제 북한을 방문한 이후에 그때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사실 조면에 외무성이 나섰지만 실제 협상은 외무성이 하지 않았습니다. 2002年度に小泉総理が平壌を訪問した時も外務省が表には出ましたが実際の交渉は外務省が担当していませんでした。 그러니까 두 번째로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도 외무성은 실질적으로 그 이제 실무적인 처리를 외무성이 하지 않았습니다. また2回目に小泉総理が平壌を訪問した時も実際の実務処理は外務省は担当しませんでした。 회복 조짐을 보이던 일북 관계가 그때 깨진 이후에도 외무성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回復の兆しが見えたのがその後それが失敗した後も一切外務省は責任を問われませんでした。 실제 일북 관계의 설계자는 외무성이 아니었거든요. 実際の日朝関係の設計者は外務省ではなかった。 북한 내에서도 외무성 사람들은 정말 납치 문제를 풀어버리고 싶어합니다. 北朝鮮の中でも本当に外務省の人間は拉致問題を解決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외무성이 너무 힘이 없어요. ただし、北朝鮮の外務省はあまりにも力がありません。 지금 제가 그 납치 문제 전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감히 주제넘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이거 사실 이제 납치 문제 하면 일본 국민 정서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拉致問題の展望ということについて私があえて私の個人的な見解を申し述べるとすれば拉致問題は日本の国民の心に大変敏感な問題です。 김정일은 납치 문제를 이제 털어버릴 그 생각을 실제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正日は拉致問題を解決しようとした心があった人間だと思い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부에 실제 납치를 기획하고 실천한 한 그런 세력 자체의 그 완강한 조항에 부딪혀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しかしながら実際に拉致をしその人たちを利用していた部署の抵抗にあってその彼の心を貫徹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だと私は見ています。 그 세대는 이제 다 집에 또 종료 퇴직의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しかしその世代はみんな定年退職して家に帰りました。 김정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金正恩の時代になりました。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025년 1월달에 일본에서 지진이 있지 않았어요? 私の記憶が正確かどうかですが、2025年の1月に日本で地震がありましたか？ 그때 김정은이 정말 이례적으로 일본 총리께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大変異例なことに金正恩はその時日本の総理大臣にお見舞いの電報を打ちました。 이게 김정은이 일본 관계 개선 의지이 장난 표현이었거든요. 14년에 맞습니다. 2024年のことです。岸田政権に対してですが、金正恩が日本との関係を改善したいという意思の表れです。 뒤어 김여정도 이제 그 일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일본 총리가 이제 북한 방문할 수 있다는 담화도 냈었습니다 그때는. 金与正も日朝関係が改善すると日本の総理大臣が平壌を訪問できるという談話を出しました。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북 관계는 오늘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それにもかかわらず今も日朝関係は改善されていません。 일북 관계는 일본과 북한만이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日朝関係は日本と北朝鮮だけの関係ではないと考えます。 일북 관계 개선에 이제 방해를 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인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関係の改善を
妨げるいろんな要因があります。その中で大きな3つを私は申し上げます。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私の考えというよりも北朝鮮がそのように考え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첫째는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第一がアメリカとの関係です。 절대로 미국이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도록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絶対にアメリカは日朝関係が正常化することを簡単には容認しない。 둘째, 국제사회 대북 제재입니다. 第二に国際社会の対北制裁です。 국제사회 대북 제재 그리고 일본이 대북 단독 제재가 존재하는 한 북일 일북 관계가 설사 개선된다고 해도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얻어갈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 国際制裁、そして日本の単独制裁が存在する限り日朝関係が改善したとしても北朝鮮は日本から得るものはない。 셋째로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3つ目は中国との関係です。 중일 관계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또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日中関係、3つ目は中国との関係です。 日 이렇게 中関係が悪化している中で、北朝鮮と中国が今再接近を始めている中で、北朝鮮は中国に大変神経を使ってい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일본을 전략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それにもかかわらず、北朝鮮は継続して日本を戦略国家だと見ています。 그만큼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それだけ日本との関係が重要だと思っており、日本との関係改善の重要性を認識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언젠가 객관적 조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면 일북 관계를 위한 북한이 호응이 꼭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いつか客観的条件が揃えば日朝関係は改善に向かうだろうと私は思います。 김정은은 남치 문제를 직접 설계한 사람도 아니고 직접 집행을 지시한 사람도 아닙니다. 金正恩は拉致を設計した人間でもないし執行した人間でもありません。 김정은은 선대, 김일성이나 김종일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토론할 수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金正恩は仙台のたちが行った拉致問題について謝罪し解決する準備が十分できている人だと私は思います。 이미 김정은은 남북관계 그때 김정일이 다 만들어놓은 금강산 관광 잘못됐다고 손대 자기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すでに金正恩は金剛山観光で金正日自分のお父さんがやったことが間違いだったと公開的に批判した人間です。 최근 지방발전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기 손대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농촌 문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또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입니다. また最近地方発展系政策を出しながら農村定税、金日成の農村定税を公開的に、つまりおじいさんの政策を公開的に批判した人間です。 자기의 조건 이익에 맞는다면 이제 손대가 했던 잘못을 과감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객관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自 사람입니다. 分の利害に合うならば仙台がやったことの間違いを認める準備が十分にできている人です。 다만 이런 이제 자신이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를 또 안으면서도 과거를 털어버리는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얻어갈 수 있는 정치적 이득, 군사적 이득, 외교적 이득, 경제적 이득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때가 됐다. 이제 객관적으로 할 때 이제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仙台の間違いを果敢に認めるということによって得られる政治的、軍事的、外交的、経済的利益がある、十分あると判断したときには、金正恩は仙台のやったことを否定して日朝改善に踏み出す、そういうことができる人間だと私は思います。 객관적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객관적 조건을 주동적으로 만들어 간 것 또한 이제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そのような客観的条件ができるのを忍耐心を持って待つのも大切ですが、そのような客観的条件を作るために主導的に動くことも大切だと思います。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루빨리 이러한 객관적 조건이 마련이 돼서 일본 국민이 아픈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가 이제 확실하게 영구적으로 공고하게 들어앉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私はそのような客観的条件が早く造成されて、韓半島そして東アジアの平和安定が実現することを心から望むものであります。それと日本国民の心の傷が癒されて、東アジアの平和関係が定着することを望むものであります。 다시 한번 30년 가까이 북한 정권에 충성했던 자로서 일본 국민들이 이 마음에 무의식적으로라도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再びですが、30年間北朝鮮の政府にいた人間として私が意図し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が、日本国民の皆さんに大変大きな傷を与えてしまったことについて謝罪をしたいと思います。 오늘 준비했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準備した講演をここまでにいたしま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検討してください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